자, 지난번에 그 캐비티 인서트 갖고 그 입력 해석을 한번 해봤죠. 그 사출 성형한 그 압력 데이터를 이용해서 해봤는데, 오늘은 그 우선 이 그 실제 조건은 이렇게 캐비티만 달랑 있는 게 아니고, 여기 이제 코어도 뭐 같이 있겠죠. 그러고 그 클램핑 포스가 그 체결력이 작용하고, 그 다음에 파팅면이 그 코어하고 캐비티하고 서로 맞닿게 되겠는데, 그리고 코어 면에도 그 사출 압력이 작용을 하겠죠. 그렇게 될 텐데, 그거는 좀 시간이 좀 많이 걸려서 미리 이제 작업을 해놨는데, 작업 순서는 똑같죠. 한번 볼까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우선 그 코어 쪽인데, 코어 쪽도 그 로드 바운더리 컨디션에서 압력은 필드를 만들어서, 지난번에 필드 만드는 건 한번 해봤죠. 필드를 만들어서 그 압력 데이터를 주고, 그 다음에 그 적용하는 그 리전이죠. 리전은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됐는데, 필드 만드는 거는 뭐 지난번에 해봤으니까. 그런데 그 필드를 만들 때 굳이 지난번에 왜 리절트에서 여기서 이제 그 100만으로 나눠줬었는데, 그 코어 쪽 할 때는 그럴 필요가 없죠. 왜 그러냐 하면, 그 몰드 플로우에서 갖고 온 데이터 자체는 그 제품에 대해서 다 있는 거죠. 제품에 대해서 다 있기 때문에, 보면 그 지난번에 메가파스칼이고 이쪽이 파스칼이고, 이게 이제 처음에 몰드 플로우에서 갖고 온 데이터였고, 그 데이터에 이제 캐비티만 있는 게 아니고 코어 쪽도 다 있죠. 코어 쪽도 다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 그래서 요 100만 분의 1 해준 이 데이터도 그 지난번에 그 리절트 유틸리티 리절트에서 그 리절트 툴박스에서 작업한 게 그대로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단순히 이렇게만 해주고, 그 필드에서 이제 이렇게 지난번하고 똑같이 만들어주면 되는데, 그렇게까지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로드 바운더리 컨디션에서 무브, 그러니까 가동 측이죠. 코어 쪽은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체결력 클램핑 포스를 해줘야 되는데, 우선 얘는 좀 그 솔리드까지 살려놓고, 클램핑 포스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몰드 플로우에서 이제 보면은 클램핑 포스 데이터가 나오는데, 보면은 클램핑 포스가 지금 뭐 최대가 약 한 50톤 정도 나왔죠. 클램핑 포스가 한 50톤 정도 나온 것 같은데, 그랬을 때 여기 지금 그 코어 바닥면에 이제
클램핑 포스를 주려고 하는데, 클램핑 포스는 아마 수업 시간에도 얘기한 것 같은데, 보통 한 30% 정도 여유가 있다 그랬죠? 30% 정도 여유가 있으니까 클램핑 포스를 50톤이니까 얘를 킬로그램 포스로 바꾸면 곱하기 1000 하면 되니까 5만 킬로그램 포스죠. 다시 뉴턴으로 바꾸면은 약 10 곱하면 되죠. 9.8인데 약 10을 곱하고, 그래서 5만이 나왔는데 얘가 한 30% 여유가 있어야 되니까 얘를 나누기 0.7을 해보죠. 그러면은 약 이제 71톤 정도가 나왔죠. 71톤 정도가 나왔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요 코어 밑에 단면적에 71톤이 균일하게 작용하게끔 그렇게 해주려면 여기서 이거를 해보죠. 길이를 보면은 160이죠. 가로 세로가 아마 다 160 같은데, 이쪽도 재볼까요? 이거 뭐 잘못된 것 같네. 다시 해보죠. 엉뚱한 데가 찍혔으니까 이렇게 뒤집어 놓고, 160이죠? 160이면은 정사각형이니까 이거를 나누기 160 또 나누기 160 하면은 메가파스칼이 나오겠죠? 약 28 메가파스칼 뉴턴 파 제곱 밀리미터죠. 그래서 여기서 클램핑 포스는 28 메가파스칼을 줬고, 그 다음에 작용되는 거는 코어 쪽에 바닥면에 작용된다고 본 거죠. 얘가 좀 동작이 뜨네. 이렇게 지금 바닥면이 요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압력 하중은 하나를 추가를 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코어하고 캐비티하고 코어하고 캐비티하고 이제 접촉을 하겠죠. 컨택인데 그거는 모디파이 그냥 두고, 여기서 컨택 하면은, 컨택은 어떻게 정의하냐 하면 우선 지금 그 변형을 봐야 되겠죠. 디포머블 바디로 하고, 그 다음에 마찰계수는 우리 이제 수업 시간에 설계기술에서 아마 표를 준 것 같은데, 여기 있죠? 표를 보면은 여기 드라이 스틸하고 드라이 스틸 윤활이 안 된 상태에서 정지마찰계수 0.7이죠. 그리고 0.7을 큐하죠. 그래서 이제 0.7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작용하는 거는 지금 캐비티죠. 캐비티만 선택을 해주면 되고,
다음에 이제 코어도 똑같이 마찰 계수는 0.7, 다음에 그 작용하는 부분은 코어를 선택해 주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만 해주면 이제 그 필요한 바운더리 컨디션은 다 준 거죠. 물론 이제 이건 줬죠. 압력, 클램핑 포스하고 여기 이 가동 측에 작용하는 압력, 이거는 다 줬겠죠. 이것도 뭐 또 시간이 많이 걸릴래나? 압력을 지난번 같이 준 거죠. 그냥 뭐로 하고 자꾸 봐봤자 그러니까. 그래서 뭐 지금 이제 그 LBC, 그러니까 로드 바운더리 컨디션은 전부 다 준 거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 로드 바운더리 컨디션이 됐냐 하면 그 캐비티를 바닥면을 고정을 시켰고 형체력을 줬고, 그 다음에 캐비티 쪽 그 사출 압력 줬고, 코어 쪽 사출 압력, 그 다음에 캐비티하고 코어하고 서로 컨택을 정의했죠. 접촉하는 걸 정의했고,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다 정의를 해주면 다음에는 이제 뭐 어널리시스에서 이제 지난번하고 같이 지금은 이제 잡을 하나 또 만들었죠. 잡을 하나 만들었는데 그냥 이름만 주면은 만들어지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또 한 가지 이제 그 바꿔준 거는 얘는 똑같고 여기서 이제 그 이거 아니고 서브 케이스에서 보면 뭐 파라메터에 컨택 테이블이 있는데 컨택 테이블을 지금 여기가 1번이고 2번이죠. 그래서 1번하고 1번 사이에는 컨택이 아무것도 없는 거죠. 여기도 이제 실제로 줄 수는 있는데 이렇게, 근데 실제로 없으니까 일어날 일이 없죠. 근데 이제 뭐 변형을 많이 한다든지 그래서 자체에서 또 서로 부딪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있는 건데, 지금은 1번은 2번하고만 접촉을 하고 2번은 1번하고만 접촉하고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요 T라는 거는 그 지금 마찰 계수가 작용되면서 접촉을 하는 거고, 이거를 G로 놓으면은 이제 글로 컨택이라 그러죠. 그래서 이제 붙어 있다고 되는 건데, 지금은 뭐 글루 컨택이나 그 마찰력이 작용해서 서로 상대 운동이 생길 수 있는 컨택이나 데이터는 비슷할 것 같은데, 일단은 실제 조건은 그 마찰력 작용 하에 컨택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T로 놓고 그렇게 해서 해줬고, 그 다음에 이제 출력을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보고 싶은 것들을 더 출력을 요구하면 되죠. 그렇게 해서 이제 지난번하고 같이 그 PDF 파일을 만들어서 보면
mf pr load1.pdf가 나왔죠. 이 pdf 파일을 만들어서 답까지 내놓은 거죠. 그리고 pdf 파일도 이제 볼 수 있으면 좋은데 그건 뭐 지금 당장은 조금 힘들 것 같고, 우선은 뭐 이제 조금 관심 있는 학생들이 따라 해볼 수 있는 수준만 하죠. 그래서 이제 이 pdf 파일을 입력 데이터로 해석을 수행한 게 여기 결과 데이터죠. 그래서 이제 결과에 가서, 그래서 지금 이게 전번에 거였고 요번에 이제 결과치죠. 결과치인데 이번에 한번 이제 이쪽 코어 쪽도 나왔겠죠. 그래서 해보면 이렇게 나왔는데, 다 같이 볼까요? 코어하고 캐비티하고 이렇게 나왔죠. 이렇게. 그래서 캐비티만 보면은 이렇게 나왔는데, 요게 이제 조금 지난번하고는 많이 틀리죠. 벌써 이 파팅면이 지금 Z축으로 변형이 많이 됐겠죠. 이렇게 파팅면이 Z축으로 변형이 많이 됐겠는데, 지난번에 보면 파팅면은 뭐 거의 안 되고, 지금 파팅면에 아무 힘도 안 가해졌으니까 이제 바닥 중심 쪽만 제일 변형이 많았는데, 지금은 형체력을 가해서 파팅이 눌린 거죠. 근데 지금 보면은 한 100분의 1mm 정도 눌리는 거죠. 그래서 뭐 바닥에 컨스트레인 포스도 달라졌겠죠. 컨스트레인 포스도 달라졌겠고, 여기서 뭐 X 컴포넌트, Y 컴포넌트 이런 식으로 이제 다 볼 수가 있겠죠. 다음에 뭐 필요할까 모르겠는데, 컨스트레인 포스가 나왔으면 중심을 기준으로 이쪽이 이제 이쪽으로 밀려가는 힘이 작용한다는 거죠. 얘를 이제 잡아주려면 뭐 토탈 총 합력이 얼마나 되는지 그런 걸 보려면은 리절트에서 유틸리티에 있나? 그래서 보면 여기 합을 구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 두 번째 거죠. 컨스트레인 포스를 선택을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리절트를 이제 노드를 선택하면 되는데, 이렇게 놓고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선택을 하면 X쪽으로 작용해야 될 힘이 뉴턴이니까 약 5톤 정도 나오는 거죠. 5톤 정도가 이제 나온 걸 알 수 있는데, 그리고 이제 뭐 이쪽을 또 보면 이쪽도 이쪽이 거의 같겠죠. 약 5톤.
그런 것도 있으니까 그런 거 이제 참고해서 이제 보기로 하고, 그 다음에 이 캐비티 쪽은 지금 이 윗면을 고정을 했으니까, 윗면을 고정 부속을 했죠. 고정을 했으니까 이제 윗면에는 변형이 없으니까 여기서 이제 보이는 게 바로 변형이겠죠. 변형이 얼마 됐는지 알 수가 있는데, 그런데 요 코어 쪽은 요 바닥면에 그 형체력을 작용시켰으니까 전체가 올라갔겠죠. 전체가 다 같이 올라갔을 텐데, 그래서 이게 지금 실측의 100배죠. 이렇게 보면 여기서 바닥면이 올라간 게 보이죠. 그래서 그 실제로 변형량을 알고 싶으면 굉장히 어렵죠.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여기서 한번 보죠. 유틸리티에서 여기 렐러티브 디스플레이스먼트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얘죠. 얘고 로드 케이스 이름하고 뭐 서브 케이스 이름은 주는 거죠. 이렇게 주면 되는데, 주고 이건 지금 미리 줘놓은 거죠. 그 다음에 지금 그 어느 그 요소에 대해서 할 거냐죠. 현재 그룹에 대해서 하고 싶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요 이제 리지드 바디 모션을 제거를 하고, 그 리지드 플레인을 정의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렇게 놓고 보면 중심이니까 중심을 대충 이 정도, 좀 애매하네. 이 정도. 노드 전부 다 제대로 안 찍힌 것 같은데, 요거는 제대로 찍혔죠. 27494고, 그 다음에 X축은 이렇게 노드죠. 27514. 그 다음에 이제 평면을 뭐 정의하는 아무데나 하면 되죠. 이렇게 그래서 어플라이를 해주면 뭐 참 선택 안 돼 있네요. 어플라이를 해주면 만들죠. 만들어서 이제 리절트로 다시 오면 여기 하나 생겼죠.
이렇게 보면 이렇게 이제 리지드 바디 모션을 제거를 하고 실제로 코어가 이제 어떻게 변형됐는지 볼 수 있죠. 그래서 이거를 감춰놓고 보면 이렇게 현재 윗면에서 약 100분의 1 정도가, 아니 100분의 1이죠. 100분의 1 정도가 그 변형이 된 걸 알 수 있죠. 이런 거는 이제 조금 더 쓰면서들 잘 해보도록 하죠. 다음에 뭐 딴 거는 이제 뭐 스트레스, 우리가 뭐 이제 검토할 거는 주로 본미제 스트레스하고 변이 정도가 제일 많겠죠. 그래서 본미제 스트레스는 지금 보면은 49.8 메가파스칼이니까 굉장히 뭐 양호하죠. 양호하고, 그 다음에 T쪽도 40 메가파스칼 정도 되니까 40 메가파스칼이면은 센티미터 제곱당 400kg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상당히 여유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 코어하고 캐비티하고 다 이렇게 조립을 해서 이제 해보는 걸 뭐 한번 해봤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한번 해봤죠. 해봤는데 그리고 이렇게 해봤고, 그런데 이제 이게 그 실제하고 똑같진 않죠. 실제 상황하고. 그래서 이제 실제 상황에서는 얘가 이제 그 A 플레이트에 그 조립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볼트로 체결이 되고, 그 다음에 뭐 탑 클램핑 플레이트가 그 사출기 플레이트 내 고정이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아주 복잡하게 되는데, 그거를 뭐 일일이 다 해볼 수는 없고, 지금 실제로 우리가 이제 필요한 거는 조금 더 사실적으로 정확한 해석을 하고 싶다 했을 때 필요한 거는 그냥 이제 볼트를 체결했을 때 이제 어떻게 조립이 될 거냐, 그러니까 볼트의 하중을 이제 가하는 거죠. 그러니까 볼트 체결이라는 게 결국은 하중을 가해서 옆에서 작용하는 힘을 이제 마찰력으로 이기는 거죠. 그게 볼트 접합인데, 그럼 이제 볼트를 만들어서 적용하는 방법, 그것만 한번 연습을 간단히 해보기로 하죠. 실제하고 같은 환경에서 이제 해석을 해볼 수는 있는데, 그럼 뭐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테니까 지금 볼트만 추가로 더 연습해 보기로 하죠. 자, 그러면 일단 몰드 플로우는 끄기로 하고, 다음에 얘도
여기서 보면 이제 볼트를 간단하게 모델링을 해놨는데 이렇게 해놓은 거죠. 지금 이제 이쪽 밑에 쪽 그 플레이트에 볼트가 이제 이렇게 조립이 되는 거죠. 조립이 되는데 조립이 되고 여기에 이제 볼트고 여기에 이제 위에 그 플레이트가 하나 또 붙어 있는데 이때 이제 볼트를 이런 식으로 이제 두 개로 나눠 놨죠. 이렇게 모델링 준비는 이제 이렇게만 하면 다음에 얘는 이제 바닥에 구멍을 이렇게 뚫어놨죠. 볼트 들어간 홀을 요 사이즈하고 구멍하고 이제 맞춰서 해 놓은 거죠. 이렇게를 준비를 하고 지금 얘는 M20을 기준으로 해 놓은 거죠. M20 기준으로 해놨는데 그래서 이걸 이제 파라솔리드 파일로 이렇게 만들어 놨으니까 이제 다시 작업을 해보죠. 그래서 new 파일을 new db를 트레인1에서 이름을 우리가 뭐 볼트라고 한번 써볼까요? 볼트라고 지어서 파라솔리드 만들어 놓은 파일을 갖고 와보죠. 이렇게 솔리드가 이제 4개가 들어왔는데 4개가 들어왔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것도 조금 이제 복잡한 작업이긴 한데 프로퍼티를 정의를 해주죠. 우선 요 위에 거를 우리가 위에 거를 그 탑 클램핑 플레이트라고 생각하고 밑에 거를 뭐 플레이튼이 이렇게 얇진 않겠지만 플레이튼의 일부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처음에 TCP로 프로퍼티를 스틸로 주고 그 다음에 얘를 고정판으로 이렇게 주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거를 플레이튼 얘는 이거 되겠죠? 애드하고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볼트가 얘하고 또 바닥에 얘하고 솔리드 4번 얘를 두 개를 볼트라는 프로퍼티로 주죠. 이제 이렇게 해서 준비가 끝났고 그 다음에 여기서 얘를 잠깐 감추고 지금 보면은 지금 요 볼트의 요 밑에 부분을 이제 여기 이 플레이트 내 요 라인으로 요 서클이죠. 요 서클로 그 NX에서 그 디바이드 하는 식으로 해놓을 텐데 에디트 솔리드 여기서 이제 임프린트라 그러죠. 이런 식으로 그럼 여기서
A가 될 거는 얘가 되겠죠. 네. 그 다음에 B는 얘가 되겠죠. 이렇게 해주면 이제 인프린트가 됐는데, 한번 보면 이렇게 인프린트가 됐죠. 지금 요 볼트가 요 밑에 거 위에 거는 따로 떨어져 있는 거고, 얘는 솔리드가 하나인데 요 중간에 이제 인프린트를 해 놓은 거죠. 이건 이제 메쉬 작업할 때 필요해서 이렇게 해 놓은 건데, 그래서 우선 이제 엘리먼트를 메쉬를 만들어 보죠. 이게 좀 볼트 같은 거는 이쁘게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는 뭐 지금 볼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얘하고 얘하고 엣지 랭스를 한 5 정도 주기로 하고, 그리고 뭐 볼트니까 요거를 조금 타이트하게 줘보고, 여기서 이제 어셈블리 파라메타를 두 개 다 해서 어플라이 해주면 이렇게 만들어졌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 메쉬가 서로 이제 이 점에서 일치를 한 거죠. 이걸 보려면 이렇게 봤을 때 이렇게 보이는 거죠. 잘 된 것 같고, 보면 이렇게 돼 있겠죠. 이렇게 돼 있는데, 그다음에 이번에는 뭐 같이 지금 돼 있는 걸로 돼 있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다시 솔리드들을 살려놓고 이제 메쉬 작업을 여기서 이번에는 플레이튼이 22, 한 10 정도 하죠. 그 다음에 어셈블리 파라메타를 얘는 바닥에 아까 인프린트한 솔리드죠. 솔리드 4번이 바닥에 인프린트한 거죠. 그래서 어플라이 해줘보죠. 이렇게 나왔죠. 이렇게.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이번에 위에 탑 클램핑 포인트 플레이트도 해주고, 이번에는 어셈블리 파라메타를 끄고 이제 어셈블리 파라메타 끄고 어플라이 해주면 이런 식으로 나왔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왔는데,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지난번처럼 프로퍼티로 프리픽스는 뭐 안 붙여도 되고, 프로퍼티로 그룹을 만들어서 이제 우선 볼트부터 만들어 보기로 하죠.
보면 이렇게 지금 돼 있는데, 이 볼트는 이 툴에 가면 볼트 프리로드라는 게 있죠. 볼트 프리로드가 있어 갖고 얘를 이제 물론 요 엘리먼트에서도 뭐 만들어서 구속 조건 주고 이제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러면은 이제 너무 복잡하죠. 그래서 우리는 요 볼트에 이제 처음에 체결 토크를 가하면은 얘가 이제 이렇게 꽉 잡아당기는 인장하중이 생기겠죠. 그래서 방법을 포스로 하고 벡터로 하고, 그 다음에 일단은 여기서 위에 것만 붙여보고 여기로 와서 이름을 이제 볼트 1이라고 주고, 볼트 축방향 하중을 M20이니까 거의 뭐 최대한 10톤 정도 갈 수 있겠죠. 10톤이면 10에다가 000 하고 0 하나 추가하면 뉴턴이 나오겠죠. 그리고 여기서 NPC 타입은 explicit로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살짝 이것도 조금 오래돼 갖고 지오메트리에 가서 좌표축을 하나 만들죠. 좌표축을 중심을 여기, 그 다음에 X축을 여기로 하죠. 아니 Z축이죠. 지금 세 번째 축이니까 Z축인데 이걸로 하고, 그 다음에 XZ 플레인이죠. 1, 3 플레인이니까 1이 X고 3이 Z인데 1, 3 플레인이니까 이걸로 하죠. 이렇게 해서 어플라이 해주면 이 오리진이 여기고 5183 이렇게 됐죠. 그럼 이제 여기에 Y축이 볼트의 축방향이 되겠죠. 볼트의 축방향이 이제 Y축이 될 거고, 그러면은 여기서 컨트롤 로드를 여기서 이 좌표축에 Y축 방향으로, 컨트롤 로드는 이제 단지 표시하는 것 뿐이니까 이거를 좀 보기 쉬운데 70mm 정도, 요 점에서 70mm 정도 위에다가 만들어 놓는 거죠. 그 다음에 볼트 축은 마찬가지로 이렇게 될 거고, 엘리먼트 리스트가 여기서 이렇게 이제 플롯 해주고, 엘리먼트 리스트가 이제 그 볼트 축이 정해졌기 때문에 그 볼트 축의 그 수직인 평면에 있는 것만 선택이 되죠. 그래서 이제 지금 좀 좌표를 만든 건데, 이렇게 해서 어플라이 해주면 이렇게 해서 그 볼트
볼트가 생겼죠. 여기에 이제 지금 10톤의 그 체결력을 작용한 거죠. 그래서 됐고, 여기서도 됐고, 그 다음에 디폴트 그룹을 켜놓고, 지금은 이제 솔리드 갖고만 작업을 하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그 구속 조건 줄 게 별로 없죠. 여기에서 이제 이 볼트에 대한 그 로드 바운더리 컨디션은 이미 다 만들어져 있죠. 요 변이 만들어져 있고 힘도 만들어져 있고, 우리가 이제 추가로 변이를 고정으로 여기서 x, y, z을 다 제로로 변이 고정시키고, 이때 이제 점으로 해보죠. 이 점을 해서 어플라이 해주고, 지금 이 점은 전혀 이제 못 움직이게 해놓은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 Y만 움직이게 해주고, Y는 움직일 수 있고, Z는 고정한 거죠. 그래서 그때는 지금 요쪽 요 점을 해주면 이렇게 Z하고 그 X는 고정이고 Y축으로 이제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 더 해보죠. X를 하고, 이번에는 X는 움직일 수 있고, 움직일 수 있으니까 얼마가 될지 모르죠. 그래서 비워놓는 건데, 그 다음에 이번에는 요 점을 해주면 되겠죠. 요 점. 이런 식으로 지금 그 변이에 대한 구속을 했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는 뭐 할게 컨택만 해주면 되죠. 컨택에서 디포머블 바디로 여기서 처음에 이제 PCP를 해주죠. 이것도 뭐 아까처럼 0.7 그러고 선택해주고, 오케이, 어플라이. 그 다음에 플레이튼 이거는 같겠죠. 밑에 거 어플라이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볼트는 뭐 요거 스피드 1번 하고, 요거 4번 1번하고 4번 요거를 이제 볼트로 이렇게 해주죠. 이렇게 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는 볼까요? 빼먹은 게 있나?
Y 볼트 컨택. 이제 바로 어널리시스에 들어가서 여기서 솔루션 타입은 리니어 스태틱으로 그냥 하면 되죠. 그래서 뭐 그냥 두고 서브 케이스에서 파라메타에서 컨택 테이블을 이렇게 보면 1번 자기 자체에서 그 컨택은 체크 안 하는 거죠. 2번도 체크할 필요 없고 3번도 체크할 필요가 없고 그 다음에 이 볼트하고 플레이트하고는 우리가 붙어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또 볼트하고 상고정판 탑 클램핑 플레이트도 붙어 있다고 생각하고 플레이트하고 상고정판만 이제 마찰력이 작용하는 그런 컨택으로 해주죠. 오케이. 그 다음에 아웃풋 리퀘스트를 여기서 컨택 한 거 하고 스트레인 정도 이 정도 더 하면은 필요 없겠는데 어플라이 로드도 해줄까요? 필요 없으면 안 보면 되니까. 그리고 어플라이 해주고 서브케이스 셀렉트가 됐으니까 어플라이 해주면은 여기서 PDF 파일이 하나 만들어졌겠죠. 얘가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는데 빨리 끝나면은 좋은데 끝났네요. 그래서 이 STS 파일을 보면 0으로 끝났으면은 잘 된 거죠. 잘 된 건데 이제 xdb 얘를 감춰놓고 리절트를 배치시키고 그러면은 잘 들어왔으니까 여기서 변이를 한번 볼까요? 전에 스케일로 해보죠. 이렇게 나왔는데 요게 지금 100분의 5mm죠. 100분의 5mm니까 100배 정도 이렇게 해볼까요? 그러면은 지금 변이를 이제 100배를 올려낸 거죠. 그리고 이렇게 해주면은 이제 변이가 어떻게 되는지 나오겠죠. 요거는 여기서 이제
패드가 여기를 누른 거죠. 눌렀으니까 여기서 뭐 스트레스 텐서를 봐도 되겠죠. 요번에 보면은 이제 329죠. 굉장히 크죠. 329는 굉장히 큰데, 그리고 여기서 이제 변이 보면 뭐 이런 식으로 좀 나오죠. 그 다음에 컨택 포스가 전혀 안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플레이트를 보면 여기서도 변이는 뭐 한 100분의 2 정도, 스트레스는 여기는 한 200 정도 이렇게 나왔네요. 이렇게 200이면은 208 요 메가파스칼인데, 208 메가파스칼이면은 그 센티미터 제곱당 한 2톤 나온다는 거죠. 2톤 나오는 거니까 뭐 크게 뭐 많이 작용했다고는 볼 수가 없겠죠. 더 볼 거는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그래서 뭐 하여튼 그 볼트를 이제 볼트로 그 조립한 거를 이제 그 실제 상황하고 이제 맞춰서 이렇게 그 볼트에 그 하중을 주고 이렇게 그 플레이트 간에 뭐 접합이라든지 볼트 접합하는 거죠. 했는데 뭐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필요할지는 나도 사실은 안 해봐서 잘 모르겠는데, 뭐 아무튼 요 볼트 접합까지 하면 사출 금형뿐만 아니고 이제 사출기까지 그 형체력 가하는 부분까지 그 뭐 하드웨어 따라가 주고 그러면은 전체를 다 그 해석을 해볼 수는 있겠죠. 가능한 거는 가능한데, 근데 뭐 누누이 얘기했다시피 그 경제성이 나오느냐, 그거는 좀 문제가 되겠죠. 사출기 그 구조를 설계한다 그러면 뭐 이제 오히려 금형 쪽은 조금 그 라프하게 만들어 놓고 사출기 쪽에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제 그 해석을 해볼 수도 있겠는데, 우린 뭐 금형 설계 시간이니까 지금 뭐 요 정도 해갖고 그 응력 해석하는 거 전체를 다 마무리 짓기로 하죠. 이 정도만 해도 뭐 상당히 그 실제 상황하고 가깝게 그 해석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은 이제 거의 다 본 것 같은데, 물론 뭐 그 이 해석 소프트웨어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기능이 있는데 우리는 이제
소프트웨어 배우는 시간이 아니고 사출 금형에서 그 응력 해석을 어떤 식으로 적용할 거냐 이런 거를 한번 맛보기 위해서 지금 한 거죠. 그래서 뭐 요 정도로 그 응력 해석 그 실습 이거는 뭐 사실은 실습 안 해도 되는데 가급적이면 하는 게 좋긴 좋겠죠. 그래서 이걸로 이제 응력 해석 부분을 다 마치기로 하죠. 자, 그만하죠.